화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글 캘린더 띄워져 있는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세팅을 해 놓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시만요. 제가 사용하는 시간 관리 치트키, 바로 타임박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구글 캘린더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글 캘린더 쓰는 사람들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타고난 ADHD 인간인데다가 너무 산만한 편이라서 일정을 관리하고 계획 지키는 거를 진짜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와, 시간 관리를 어떻게 저렇게 빽빽하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자기 개발 유튜버들, 갓생 유튜버들 뜯어보고 시간 관리 컨설팅 같은 것들도 받아봤더니 구조가 좀 보이더라고요. 우선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는 거는 대학교 때 시간표 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정을 블록으로 잡아두고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입니다. 색깔을 구분할 때 색깔별로 해당하는 업무를 배치합니다. 빨간색은 매우 중요한 일, 파란색은 일상적인 일, 노란색은 자기 개발, 주황색 오프라인 업무, 초록색 온라인 업무, 보라색은 약속이나 비공식 일정, 검정, 회색은 식사 시간.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로 편집을 하셔도 괜찮고요. 포인트는 이동이나 식사, 휴식 같은 것들도 다 표시를 해서 실제 사용 시간을 눈에 보이게끔 가시화하는 겁니다. 각설하고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개요를 설명 잠깐 드릴게요. 구글 캘린더는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캘린더를 클릭해서 캘린더 페이지로 가서 일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서 플러스 만들기 버튼 하면은 일정을 바로 생성할 수가 있는데 옵션을 설정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환경 세팅하는 법도 이따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구글 캘린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구글 캘린더 화면인데요. 혹시 채팅창 때문에 보는데 방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네, 채팅은 제가 들어올 때마다 읽는 걸로 하고 잠시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요게 이번 주 저의 일정이에요. 음, 이렇게 보면은 날짜별로 해야 할 일들을 블록화해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빈칸이 꽤 있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짜놓으면은 현실적으로 다 지킬 수가 없고 이동 시간이나 그 업무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다거나 덜 걸린다거나 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앞뒤로 여유 간격을 잡아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시간표의 예시는 이런 식입니다. 보면은 되게 알록달록한 거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캘린더에 업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저의 경우에는 하늘색은 개인적인 시간, 주황색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 업무, 핑크색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러분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해당하는 업무들을 시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공식 일정, 미팅 같은 거는 남색, 개인적인 일정은 보라색, 식사 시간은 회색,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네, 제가 일괄적으로 다른 분들 음소거를 조금 해놓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다행입니다. 마저 진행을 해볼게요. 대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 화면이 있어야 되겠죠? 이번 주는 일단 차치하고 빈 칸에다가 한번 일정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 짜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일정을 생성해 줍니다. 저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 출근하는 시간을 일괄적으로 잡아줄게요. 매일 오후가 아니라 오전인데, 잠시만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장 근무.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반복은 매주 금요일까지 평일 메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설정해 둡니다. 저는 매장 근무의 카테고리에 색깔을 주황색으로 배치해 뒀어요. 이 바 때문에 방해가 되네. 잠시만요. 그리고 저장해 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이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식사 시간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식사를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다고 치면은 반복도 마찬가지로 주중 메일로 해놓고 식사 시간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오전에서 오후 3시까지가 일정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변되는 일정들은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까요? 월요일에, 화요일에 들어가는 스케줄들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월요일에 미팅이 있다고 해볼게요. 월요일 오후 4시에 미팅이 있습니다. 가상의 스케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I 미팅 with 연우.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미팅이기 때문에 공식 일정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더보기에 가 보시면 위치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위치는 동대구역. 저장. 이렇게 하면은 AI 미팅 with 연우가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동대구역 이렇게 배치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대구역까지 가는 시간도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겠죠. 동대구역으로 이동. 그러면은 뭐 요 뜨는 시간에는 팟캐스트를 듣는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날 저녁에 또 약속이 있을 예정이라면 저녁 약속 뭐 A씨라고 해봅시다. with A. 개인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날 팀 스탠포드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팀 스탠포드 미팅이라고 치고 요거는 자기계발이기 때문에 자기계발 탭에 넣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해서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림을 설정해 줄게요. 30분 전. 그러면은 월요일에 일정 세팅이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오후에 회고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카테고리는 미리 만들어 둘 수도 있는데
여기 캘린더에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설정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마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월요일을 살았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까지 일정을 쭉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중요하고 빠지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캘린더에 배치를 해놓고 남은 시간들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에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팅을 저녁에 잡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식사 시간에 겹쳐서 잡으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일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유익하겠죠. 자, 그러면은 저녁 시간에 미팅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워링크 미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파워링크 미팅 위치현. 그럼 요것을 개인 일정으로 놔요. 릴스 미팅 위치해. 여왕님들의 성함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개인. 그리고 뭐 블로그 미팅 윗 상희.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미팅들을 미리 시간을 잡아둡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위치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강남역이면 강남역, 이게 수서역이면 수서역. 그리고 까먹으면 안 되는 거는 메모에 추가해 둘 수도 있겠죠. 이날 뭐 카메라 챙기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외에도 가변되는 일정들을 쭉쭉 넣어줍니다. 네이버, 뭐 블로그 업무라고 쳐볼게요. 저는 네이버의 업무는 초록색으로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면 수요일에는 인스타그램 업무,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그날그날에 해당하는 업무들을 작성을 해줍니다. 유튜브 미팅, 촬영이라고 해볼까나. 자,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해야 되는 일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이나 금요일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주말이나 금요일에는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써주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은 토요일에 이거를 어떻게 바뀌어놓고 토요일 일정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토요일에 조금 늦게 일어나 볼게요. 기상. 저는 기상하는 시간도 적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적어 놓으면은 생각보다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많아가지고 저는 기상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이렇게 넣어 놓는데요. 반복을 주중 메일로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7시부터 근무를 해야 되니까 6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말에는 좀 늦게 일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2시간 늦게 8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운동을 한번 가볼게요. 운동. 개인 일정. 풀코스로 조지면 한 2시간 나오죠. 그리고 11시부터는 뭐 가족과의 시간, 점심 식사로 해 놓겠습니다. 개인 일정
으로 넣어도 되고 식사로 넣어도 되고 요런 것은 자유롭게 설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데이트를 한다고 치면은 한 3 시부터 아이고 7 시까지 시간을 설정을 해 볼게요. 참석자 추가, 개인 설정, 겹치지 않는 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일주일간 시간표 짜는 게 완료가 됐는데요. 저는 보통 하루 정도는 범퍼데이로 아무것도 일정을 안 놓고 두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월화수목금에 분명히 다 못 처리한 업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버되는 일들, 추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범퍼데이로 놓으면은 밀렸던 일정들을 처리하는 데 유익하고요. 만약에 일을 다 했다 그러면 이날은 좀 편안하게 놀 수도 있겠죠.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떡하나요? 음, 특수한 상황으로 시간을 못 지켜요. 만약에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할 일을 다 못했어요. 그러면 내일의 일정을 수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팀 스탠포드 미팅이 있었는데, 이날 여러 명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취소됐어요. 그러면은 요 일정을 변경되는 시간에 잡으면 되겠죠? 아니면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날로 옮기면 돼요. 컴퓨터로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편리합니다. 물론 모바일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블록 포기하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저의 경우에는 각 블록당의 시간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 이 미팅이 잘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 미팅을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나한테 정해진 업무들은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만약에 오늘 다 못 처리한 업무가 있다 하면은 이번 주 중에 비는 날들에 시간을 다시 배치를 합니다. 와, 벌써 50명이나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라이브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어요. 요 10분 안에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혹시, 휴대폰이 꺼졌었네? 제가 나오고 있었겠죠? 자, 마저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을 배치해 줬다고 하면은 이 촘촘한 계획을 어떻게 다 지킬 건가?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일정을 생성해가지고 구글 캘린더에 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휴대폰 화면에서 볼 때 지금처럼 너무 많은 스케줄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 캘린더랑 구글 캘린더 위젯을 두 개를 깝니다. 월간 캘린더에는 중요한 일정만 적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반 캘린더에는 진짜 중요한 것들만 적고, 구글 캘린더는 아래와 같이 그날그날의 할 일 목록을 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글 캘린더를 위젯으로 깔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간 캘린더를 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노트북 옆에 거치해 놓고 봅니다. 휴대폰 거치대에 올려놓으면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뭐 릴스를 본다든지 쇼츠를 본다든지 하는 폰 사용도 막아지고,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모니터 옆에 세로 모니터를 해두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간, 월간 캘린더는 PC로 보는 것을 가장 추천드릴게요. 일요일에 미리 다음 주 일정을 등록해 놓으면 일주일의 흐름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서 용이합니다.
계획만큼이나 중요한 게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매일 하루를 정리할 때 회고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못 지킨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글 캘린더를 사용한다면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다음날을 좀 더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11시 반에 회고하고 다음날 계획하는 시간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그날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생각 정리, 내일 할 일 등등을 체크를 해주세요. 회고 템플릿을 첨부해 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몇 월 며칠 회고. 예시로 저의 하루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칭찬할 점, 무료 강의를 처음 해보았다. 성장을 위한 피드백.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 폰을 끄고 다시 잤다. 아, 왜 다시 잤을까? 알람 설정을 하나만 해두었구나. 폰이 손에 닿는 곳에 있었구나. 여기에서 요게 중요해요. 개선 방안.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의 해결책을 씁니다. 알람 설정을 이중으로 한다. 밤 11시가 되면 휴대폰을 욕실에 두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자마자 욕실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바로 씻는다. 그렇다면은 이 액션 플랜을 캘린더에 적어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늦잠을 잤잖아요. 그러면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11시에 휴대폰 욕실에 충전해 두기. 중요한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빨간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해. 너무 중요해.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알림을 설정해 줄게요. 이러면은 휴대폰 알림으로 푸시가 옵니다. 휴대폰을 욕실에 두는 거는 진짜 꿀팁이에요. 안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휴대폰을 손 닿는 곳에 두면은 분명히 끄고 다시 자는데 휴대폰을 부엌이든지 욕실이든지 내 손이 안 닿는 곳에 놔둬가지고 바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 세팅을 해둡니다. 그리고 생각 정리하는 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것 같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캘린더에 배치해야 되겠다. 장을 미리 봐야겠다. 무슨 코트 구매할지 고민되네. 이거는 내일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브레인덤프, 생각나는 거 다 적어내는 것들도 해볼 수 있고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생각하기. 오늘 하루 만족도 평가하기.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 자, 오늘 분명히 다 잘했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작성해 줍니다. 중요한 일 순서대로 적어줄게요. 진짜 중요한 일, 꽤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안 중요한 일. 뭐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일, 이런 것도 적어주고 자기 전에 체크를 해줍니다. 오늘 수요일이네요. 오늘 예를 들면은 제가 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릴스를 다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일 비는 시간 있잖아요. 내일 비는 시간에 어제 못 만든 릴스 만들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같은 거, 이동하는 시간 같은 것도 잘 계산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못한 일들을 여기로 넣어주는 것들, 피드백할 때 해주면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지금 제가 요 노션의 링크를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요거를 카톡방에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정신없는 사람인데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고 나니까 제가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허투루 보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더라고요. 한 번쯤은 적용해 보시면은 좋은 것 같고, 질문이 있으면은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소원님 MBTI 궁금해요. 저는 ENFJ랑 ENFP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와, 재석 대표님도 오셨네요. 캘린더 어떻게 하면 꾸준히 쓰나요? 꾸준히 쓰려는 마음을 안 먹으면 꾸준히 쓸 수 있어요. 짜여진 시간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생각보다 시간을 짜 놓는 게 오히려 자유를 주기도 해요. 노션 캘린더랑 구글 캘린더 중에 구글 캘린더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글 캘린더가 더 가동성이 좋습니다. 자는 시간 불규칙하면 어떡하나요? 이거는 노력합시다. 저도 잘 안 돼요. 일정을 잡아놓고 못할 경우 회고를 통하여 액션 플랜을 잡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회고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엄청난 강의력이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계획한 대로 못 지킬 땐 실제로 진행한 대로 기록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미팅 시간이 옮겨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땡겨요. 실제로 사용한 시간대로. 그리고 이 시간은 미뤄졌어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늘려요. 실제로 사용한 대로. 메타 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4분 37초 정도 남았어요. 쓰다 보면 쉽나요? 이거 하루 만에 익숙해집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이 구글 캘린더 사용하시는 분이 보여주셨을 때, 아니, 이렇게 빽빽하게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사용하는 게 좋은 점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메타인지가 돼요. 돈 가계부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음, 이렇게 하면 되나? 음, 캘린더를 만들 때 제가 지금 이게 이름이 헷갈렸는데 카테고리를 만들 때 여기 내 캘린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다른 캘린더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플러스를 눌러줄게요. 새 캘린더 만들기. 음, 뭐 자유시간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캘린더 만들기. 를 누르면 자유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시간 설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취소되면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케줄에 삭제를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실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날 미팅이 취소됐어요. 쓰레기통에 넣으면은 삭제가 됐어요. 빡빡하게 정해두고 살면은 규율 속에서 자유를 느낀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게 강박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한번 해봐야지 하는 정도로 시도를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너무 규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는 게 저한테 오히려 편안함을 줬습니다. 매일 일정 정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작성하시나요? 저는 저녁에 요 회고하고 계획하는 시간에 작성을 하고 있고, 일요일 저녁에 한번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욕실에 핸드폰 놓기 같은 거. 어, 나한테 절대로 돈을 안 돌려줄 것 같은 사람한테 돈을 거세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너한테 10,000원 준다. 너한테 5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중요한 일을 몇 시간 했는지 통계도 잡히나요? 이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피지만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빼먹은 질문이 없겠죠? 지금 1분도 안 남았어요. 와, 늦은 시간에 이렇게 50명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신 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카톡방이나 DM이나 그냥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ADHD라서 좀 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건데 한 분이라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